두하나, 제발 대답 좀 해줘. 진영이 만나고 잡다고 대답 좀 해줘야. 친구의 간절한 부탁. 하지만 김두한의 입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김두한과 그를 둘러싼 또 다른 폭풍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실려 들어가는 김두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정재가 김두한 옆에서 설명합니다. 여기가 우리 경찰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야. 시설도 썩 괜찮은 편이고. 일단 여기서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김두한이 누워서 끄덕입니다. 이정재가 경찰관에게 지시합니다. 그 상하이조하고 관철이는 이쪽 병실을 쓰게 하고 김두한 씨는 특별 병실을 쓰게 해.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네. 상하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저 조심하십시오, 큰형님. 뭐 저희 상처는 별거 아니지만 형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나도 괜찮아. 워테커 말 듣지 못했나? 의사들이 괜찮다고 했대. 아무튼 몸조리들 잘해. 김관철이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형님. 이정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흐흐흐. 바로 옆 병실인데 뭘들 그러나? 한숨 푹 잔다고 생각해. 자, 저쪽 병실이야. 상하이가 대답합니다. 예. 의사가 김두한이 탄 침대를 끌고 갑니다. 병실 탁자에는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의사가 김두한을 진찰한 후 말합니다. 좋습니다.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한 열흘 정도 치료하면 움직이는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동안 영양제나 좀 맞으면서 쉬다가 나가십시오. 이정재가 감탄합니다. 역시 미군 애들 의료 기술이 좋은 모양이야. 이렇게 다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니 말이야. 아무튼 다행이야. 김두한이 침상에 누워 미약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정재가 김두한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일단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서는 내가 대충 알아서 쓸게. 김두한이 고마워합니다. 고맙네. 이정재가 설명을 계속합니다. 흐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경험 많은 형사들이 일제히 투입됐어. 주로 국군 준비대 애들 쪽에 말이야. 이정재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저쪽이 더 큰 피해자지만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거야.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면 자넨 무기 아니면 사형이야. 이정재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사건 내용을 다 저놈들 잘못으로 덮어씌우는 거지. 아무튼 경찰은 다 우익 쪽이니까 안심하라고. 김두한이 말합니다. 고생이 많구만. 이 그래도 경찰에 정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정재가 다시 묻습니다. 헌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 정진영이 말이야. 김두한이 누워있다가 이정재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정재가 계속 말합니다. 정말 그냥 놔둬? 형사들을 시켜서 잡아올 수도 있어. 병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요즘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김두한이 짧게 대답합니다. 이정재가 묻습니다. 아직도 옛정이 남아있는 건가? 다리 밑에 거지 시절 같이 자랐다는 그 옛정 말이야.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얘긴 그만하지. 정재 자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이정재가 이해한다는 듯 말합니다. 하기야 어디 자네가 시시하게 경찰의 손을 빌어서 사사로운 감정을 풀 사람인가. 알아서 하게. 이정재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이거 병원이 아니라 순 호텔이구만. 한숨 푹 자게. 흐흐. 김두한이 이정재를 부릅니다. 정재. 김두한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고마워. 여러 가지로. 이정재가 답합니다. 사람 싱겁기는. 한숨 푹 자. 이정재가 병실을 나가고 문을 닫습니다. 김두한은 촉촉한 눈망울을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합니다. 김두한의 머릿속에 정진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과 인민의 명령에 따라 너 김두한이를 응징하는 것이다. 권총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장면. 김두한이 총을 맞아 피를 흘립니다. 김두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네가 날 쐈단 말이냐? 진영이, 네가 날. 김두한이 정신을 잃고 천천히 쓰러집니다. 정진영이 약간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이후 떠나가다 김두한을 한번 다시 바라봅니다. 김두한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한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후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한편 전의대 사무실. 정진영이 말합니다. 기왕에 시작한 일이야. 다시 시도해봐야지. 김두한이 죽이는 일 말이야. 정진영이 계속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쪽에도 총을 쐈고 저쪽에서도 분명히 대답이 돌아올 거야. 김혜숙이 동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장 동무. 정진영이 우려를 표합니다. 답답한 것은 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오랜만에 활동 자금이 내려왔는데 그게 위조 지폐라고 그랬어. 정진영이 설명합니다. 동무들은 몰라. 위조 지폐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말이야. 크게 잘못되면은 인민들에게 결정적인 불신을 받게 돼. 김천호가 착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진영이 계속 말합니다. 법의 조치도 엄격해서 어느 나라든 최고의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위조 지폐건이야. 김천호가 말합니다. 그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장 동무. 정진영이 탄식합니다. 다급해진 거야. 당이 지금 아주 다급해진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의대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예, 전의대입니다. 아, 지도자 동무. 예, 대장 동무 계십니다. 받아보시오, 대장 동무. 정진영이 전화를 받고 받습니다. 네, 전의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무. 아직은 별일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에서 누가 온다고요? 박헌영이 대답합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소. 박헌영이 설명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김두한에 필적할 용맹한 청년 동무를 물색하고 있었소. 그리고 드디어 이제야 북에서 그 연락이 왔소. 정진영이 놀라 묻습니다. 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헌영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의대는 우익들의 행동대인 김두한에게 번번이 당해왔소. 그래서 나는 북쪽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답이 왔다는 말이오. 박헌영이 말합니다. 김두한의 주먹과 배짱을 누를 만한 상대를 찾았소. 그의 별명은 북경의 곰이라고 하오. 정진영이 되묻습니다. 북경의 곰이라고요? 박헌영이 지시합니다. 곧 당 간부들의 비밀 지하회의가 열릴 것이오. 그때 자세한 것을 말해주겠소. 일단 그 동무를 전의대에 소속시키도록 하시오. 잘 지도하시오. 정진영이 전화를 끊고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거리를 걷는 한 남자. 선글라스를 끼고 부하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바로 금강입니다. 공산당 사무실 입구에서 뭐라 이야기를 한 뒤 금강이 입장합니다. 건물 2층으로 카메라가 올라갑니다. 전의대원이 소리칩니다. 전의대장 동무. 정진영이 말합니다. 들어와. 금강이 뒷짐을 치고 문 안으로 진입합니다. 정진영이 권총을 닦다가 금강을 쳐다봅니다. 김천호가 묻습니다. 아, 동무들 뭐야? 전의대원이 설명합니다. 박헌영 지도자, 동무의 지시를 받아 북에서 특별히 차출해서 보낸 동무라고 합니다. 김천호가 놀랍니다. 북에서? 정진영이 묻습니다. 동무가 북경의 곰이라는 사람인가? 금강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대장 동무가 누구요? 금강이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정진영이 답합니다. 나야. 금강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중국 천지 대륙을 돌아다니다가 늦게 고향으로 돌아왔소. 와보니까 남쪽이 시끄럽다고 다녀오라기에 내려온 거요. 남쪽에서는 누가 제일 세요? 금강이 묻습니다. 내가 박헌영 지도자, 동무에게 듣기론 김두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라소니가 세다면서요? 그게 정말이요? 김천호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동무. 시라손이랑 김두한이가 동네 꼬마들인 줄 아나?
금강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대장 동무. 금강이 계속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봐야겠소. 정진영이 금강을 보며 썩소를 짓고 있습니다. 금강이 말합니다. 난 어디를 가든 센 놈을 좋아하오. 허허.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거든. 김천호가 화를 냅니다. 이봐, 대장 동무 앞이야. 예의도 모르나? 똑바로 앉아. 금강이 무시하듯 말합니다. 여기서 한가닥 하는 모양인데 나한테 명령할 생각하지 말라우 알갔어? 난 김두한이만 부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 약속만 하고 내려온 거야. 금강이 정진영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소 대장 동지. 이 김두한이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내가 곧 만나볼 참이요. 시라소니도 그렇고 둘 다 병신을 만들어 놓겠어. 둘 다 말이요. 정진영이 다시 금강을 보며 썩소를 짓습니다. 한편 경찰서 조사실. 최 형사가 소리칩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란 말이야 임마. 공산당원이 항변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시인하란 말이오. 김 형사가 추궁합니다. 문제는 이들한테 있었어. 너희가 김두한 청년단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일이야. 너희가 먼저 총을 쐈고. 안 그래? 다른 공산당원이 반박합니다. 이것 보시오.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요? 우리는 새벽에 잠을 자다 기습을 당했어. 저놈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쐈단 말이오. 김 형사가 소리칩니다. 닥쳐, 임마.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에 거짓말이야. 야, 다 알고 있어 임마. 우리가 현장도 다 가봤고. 김 형사가 계속 말합니다. 야, 모든 게 니네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습격했겠나? 너희들이 불러들였단 말이야. 너희가. 공산당원이 허탈하게 웃습니다. 하하.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누가 불러들인단 말이오? 김 형사가 다그칩니다. 이거 봐. 지금 김두한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너희들이 쏜 총을 맞고 말이야. 그것도 집까지 쫓아가서 쐈다면서? 공산당원이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정말. 김 형사가 말합니다. 아,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있는 그 부대까지 몰려왔겠나?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이래도 할 말 있어? 이래도 할 말 있냐? 이 말이야. 야, 조서에 빨리 도장 찍어. 무언가 잔뜩 적혀있는 조서가 보입니다. 공산당원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서요? 최 형사가 설명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시인서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군준비대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최 형사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은 총기 오발 사건에다가 이 폭탄이 잘못 터져서 그리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알아들어? 빨리 찍어. 빨리 찍으란 말이야 임마. 공산당원이 거부합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조서가 어디 있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당신들이 이러고도 경찰이오? 최 형사가 화를 냅니다. 아 뭐야? 야 이 새끼야. 최 형사가 조사받던 공산당원 뺨을 때립니다. 이 새끼가 찍으라면 찍을 것이지 웬 말이 이렇게 많아? 빨리 찍어. 찍으란 말이야 임마. 공산당원이 계속 거부합니다. 난 못 찍겠소. 거짓말이오. 다 거짓말이오. 당신들은 다 김두한 반동분자 새끼하고 한통속이란 말이오. 최 형사가 폭발합니다. 뭐야 이 새끼?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야, 일로 와. 최 형사가 조사받던 공산당원을 발로 차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깁니다. 아이고, 다른 공산당원이 소리칩니다. 더러운 놈들. 미국의 앞잡이 놈들. 이러고도 내 놈들이 오래 갈 것 같아? 머지않아 붉은 군대가 내 놈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김 형사가 지시합니다. 이 자식이 정말 이거 한참 더 맞아야겠구만. 이거 봐, 김순경.
이 새끼 저 안에 있는 취조실로 끌고 가. 아, 물은 받아놨겠지? 김순경이 대답합니다. 네, 받아놨습니다. 김 형사가 명령합니다. 끌고 가. 이 새끼, 저기 있는 저 새끼들 다 끌고 가. 그리고 오늘 중으로 진술서에 도장 받아내. 김순경이 복창합니다. 알겠습니다. 못들 해, 끌고 가. 조사받던 공산당원 일부가 조사실 뒤쪽의 골방으로 끌려가고 남은 당원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공산당원이 소리칩니다. 놔, 이 반동 새끼들아. 놔. 경찰이 밀어붙입니다. 빨리 가, 이 새끼들아. 공산당원이 비명을 지릅니다. 악, 어악. 남아있는 공산당원들이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질립니다. 한편 미군 정청. 하지가 위조 지폐를 손에 들고 만져보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건 국가의 기강을 통째로 흔드는 일입니다. 공산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조병옥이 동의합니다. 그렇소. 이미 저들이 이 나라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전략을 짰다는 증거요. 증거. 아놀드 장군이 말합니다. 조 박사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경제는 극에 달한 인플레와 흉년의 연속입니다. 하지가 설명합니다. 위조 지폐까지 놔둔다면 나라 인심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조병옥이 거듭니다. 그렇고 말고. 그게 바로 공산당이 노리고 있는 거요. 페어드 대령이 말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니 일단 안심은 됩니다. 카카. 조병옥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하. 수사 중이 아니라 이미 내부 조사는 마무리됐고 지금쯤 우리 경찰들이 관련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을 거요. 조병옥이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미군정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시고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오. 과연 이대로 공산당을 합법화해 줄 것이냐 하는 거 말이오. 하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데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합법적 대우와 보장은 취소될 것이오. 어떤 경우라도 위조 지폐는 안 돼요. 이봐, 페어드 대령. 페어드가 대답합니다. 네, 카카. 하지가 지시합니다. 우리 군 범죄수사대와 연계하고 조선경찰과 협동으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살피도록 해. 조 박사의 말이 맞아. 이건 국가전복 기도야. 가장 악랄한 범죄야. 페어드가 복창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하지가 탄식합니다. 위조 지폐라 말도 안 돼. 조선정판사 내부. 위패를 인쇄하고 제조하고 감독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한 공산당원이 다가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조선정판사입니다. 뭐라고요? 배신자가 생겨요? 박헌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소. 일찍부터 조심을 하라고 하지 않았소. 형사들이 들이닥칠 거요. 빨리 현장을 없애고 건물을 폐쇄하시오. 정판사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돈을 감춰. 위패를 감춰야 한단 말이야. 위패를 가방에 놔둬. 기계 꺼. 기계 끄란 말이야. 기계 꺼. 지금 경찰들이 오고 있어. 정판사 직원이 계속 외칩니다. 빨리 위패를 감추란 말이야. 형사들이 오고 있어. 어서 빨리 꺼. 빨리 끄란 말이야. 배신자가 생겼다. 형사들이 오고 있어. 조선정판사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정판사 직원이 외칩니다. 빨리 위패를 담으란 말이야. 빨리 다 넣어. 서둘러. 김 형사가 소리칩니다. 꼼짝 마. 정판사 직원이 외칩니다. 형사들이다. 도망가. 김 형사가 명령합니다. 어딜 가 엎드려. 김 형사가 다시 외칩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체포해. 바닥에 위조 지폐가 흩어집니다.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형사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
조선공산당원 7명이 위조 지폐를 발행한 사건으로서 1946년 5월에 그 윤곽이 경찰에 드러난다. 나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은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근택빌딩을 접수하여 조선정판사로 개칭하고 이를 위조 지폐 발행 장소로 사용, 재정난에 처해 있던 공산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한 시장 질서의 교란과 파괴를 목표로 삼는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과 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 등의 지령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인쇄에 참여했던 많은 공산당원들이 모두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는다. 나레이션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가 정관되면서 동시에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시작되고 이후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게 된다. 지하 비밀회의실. 박헌영이 말합니다. 동무들, 크게 우려하던 것들이 현실로 왔소. 당의 재정을 마련하던 조선정판사 동무들이 반동 경찰들에게 검거되었소. 지금 우리 당 건물은 저들이 폐쇄했고 당이 운영하는 신문사들도 정관되었소. 박헌영이 계속 말합니다. 또한 나를 비롯하여 고급 당 간부들에 대해서 일제히 검거령이 떨어졌소. 안타깝고 비장한 심정을 진정 금할 길이 없소. 박헌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오. 오히려 이제부터요. 원래 사회주의는 인민의 피를 먹고 이루어지는 것이오. 허성탁이 묻습니다. 지도자 동무 앞으로 당분간 지도자 동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헌영이 대답합니다. 나는 잠시 지하로 잠적하여 동무들의 투쟁을 가일층 지도하게 될 것이오. 지금 우리 뒤에는 아직도 수많은 당원들이 있어. 박헌영이 강조합니다. 이제 그들이 한데 뭉쳐서 위대한 조직의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오. 허동무. 허성탁이 대답합니다. 네, 동무. 박헌영이 지시합니다. 동무는 우리 공산당 산하노동운동단체의 전평회 회장이요. 미군과 우익들은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소. 박헌영이 계속 말합니다. 동무가 거느린 전평회 그 노동자 동무들을 모두 일선으로 이끌어내시오. 투쟁이요. 지금부터는 목숨을 건 대투쟁뿐이요. 허성탁이 복창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영이 정진영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위대장 동무.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네, 지도자 동무. 박헌영이 말합니다. 비록 전평회 노동자 동무들이 그 조직과 수가 많다고 하지만 그 앞에 정예 부대는 역시 전위대요. 허 동무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의논하시오.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네, 동무. 박헌영이 금강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북경의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동무는 비록 당성은 약하지만 중국 대륙을 떠돌며 조선인의 이름을 전한 주먹이라고 들었소. 박헌영이 계속 설명합니다. 북으로 돌아오기 전 중국 팔로군에 속해 있던 괴물 같은 자라고 하오. 아직 접은 적이 없다고 하니 허성탁 동무와 더불어 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정진영이 복창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무. 박헌영이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공산당이 갈 길은 이제 분명하게 정해졌소. 폭력 외에는 통일의 방법이 없소. 모두 떨치고 일어납시다. 두려워 말고 일어납시다. 박헌영이 구호를 외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공산당 만세. 김일성 동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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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을 따라 모든 공산당원들이 팔을 들어올리며 만세를 연거푸 외칩니다. 기자들이 조병옥과 장택상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 기자가 묻습니다.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이 공산당 본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병옥이 대답합니다. 그건 미 군정이 한 일이에요. 잘못된 정치단체는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이 공산당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 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택상이 답합니다. 장차 공산당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에요. 박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께서 그 북한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이 남한에도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조병옥이 강하게 말합니다. 통일을 해야지요. 어떻게 이룬 독립인데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조병옥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허나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좌우 합작이다 뭐다 해서 정치인들이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최동렬이 노트에 열심히 적다가 조병옥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조병옥이 계속 말합니다. 김구 선생님도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시고요. 여운형 선생도 그걸 위해서 발벗고 뛰고 계세요. 다들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니까 뭔가 잘 될 겁니다. 박 기자가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검거하고 쫓는다는 것은 북측의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장택상이 답합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우리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공산당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장택상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합니다. 자자, 그만들 합시다. 그만들 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인 전평에서 이 파업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택상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 옳시다.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무슨 이유로 파업을 합니까? 허허. 아,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들 합시다. 그만들 해요. 최동렬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렇다. 지금의 현실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그나마 그동안 민족 진영과 대등하게 지내온 합법적인 공산당이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최동렬이 계속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길한 징조일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38선을 이제 우리 민족 스스로가 고착화시키려는 어리석음으로 가고 있다. 조병옥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최동렬이 마무리합니다. 공산당이 사라진다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의 방법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고려 이래로 천년을 내려온 이 국가가 바야흐로 반쪽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다. 반쪽으로. 최동렬이 취재 노트를 접습니다. 다리 아래 금강이 수련하는 장면. 금강이 연거푸 기합을 내지릅니다. 밧줄 감긴 나무가 손날치기에 의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모래주머니가 보입니다. 금강과 구경꾼들이 대결합니다. 금강이 손쉽게 승리합니다. 한편 전위대 사무실 앞 개코가 소리칩니다. 야, 정진영이 나오라 그래. 나가 분명히 너희들 대장을 만나러 왔다 했어. 너희들 대장 나오라 그래. 김천호가 맞받아칩니다. 너는 우미관 반동 패거리가 아니냐? 김천호가 계속 말합니다. 돌아가. 우리 대장 동무는 널 만날 이유가 없어. 개코가 화를 냅니다. 시방 뭐라고 했냐? 2번 왔다 그냥 가고 이번에는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온 것이요. 개코가 계속 말합니다. 나 개코라는 사람인디 너희들 대장하고는 불알 친구다 그 말이요. 진영이 나오라 그래. 이것들이 그냥. 개코가 들어가려다 김천호 등에 의해 나가 떨어집니다. 김천호가 경고합니다. 이 새끼가 정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 정말 죽고 싶어? 정진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야? 김천호가 설명합니다. 아, 대장 동무. 아, 이자가 대장 동무를 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미관 패거리입니다. 개코가 살짝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야, 정진영. 정진영이 말합니다. 괜찮아. 내 어릴 적 친구야. 들어와 개코. 오랜만이구나. 전위대 사무실 내부. 카메라가 비어있는 책상에서부터 개코와 정진영이 대화하는 탁자로 이동합니다. 정진영이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
개코가 소리칩니다. 어쩐 일이냐고. 네가 시방 그것을 몰라서 묻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진영 네가. 정진영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차근차근 말해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개코가 외칩니다. 야, 정진영.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두한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것이요. 네가 두한이를 직접 쐈다고 했나? 개코가 계속 말합니다. A씨 미친놈. 친구를 총으로 쏴야. 너 돌았냐? 정진영이 표정을 굳히고 시선을 피합니다. 개코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냐? 우리가 수표교 밑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래, 나도 죽여라. 두한이에게 한 것처럼 나도 죽여. 개코가 다시 외칩니다. 총 어딨냐? 쏴봐야. 나도 쏴보란께. 정진영이 말합니다. 개코, 넌 세상을 아직 잘 몰라. 개코가 대답합니다. 그래, 이 개코 무식하다. 근데 친구한테 총질은 안 해야. 정진영이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건 두한이가 잘 알고 있을 거야. 돌아가라.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여긴 위험한 곳이야. 개코가 부릅니다. 야, 정진영. 정진영이 외칩니다. 그래, 몇십 번을 망설였다. 수없이 말이다. 죄 없는 우리 공산당 청년들이 수없이 죽었다. 억울하게 말이야. 정진영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총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살아있다지. 개코가 묻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임마. 왜 또 쏠라 그냐? 정진영이 분노로 몸을 떱니다. 개코가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영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 수표교 다리 밑거지 친구들끼리 서로 총구를 맞이하고. 왜? 개코가 울먹입니다. 왜 빨갱이가 돼갖고 지 친구 사이를 왜 요렇게 만들었어? 왜? 개코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집니다. 정진영이 말합니다. 나도 아프다. 너만큼이나 나도 아파. 자, 그만 돌아가라. 나 바쁘다. 어서 가봐. 개코가 간청합니다. 진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다 결국은 두한이나 너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안 그냐? 난 둘 중 하나도 잃기가 싫어서 그래. 개코가 계속 말합니다. 우린 친군께. 정진영이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개코가 묻습니다. 이럴 순 없을까? 이러지 말고. 둘이 같이 살 길은 없을까? 같이 살면 되는디. 정진영이 짧게 답합니다. 어려울 거다. 개코가 애원합니다. 아니야. 찾아보면 반드시 길은 있을 것이요. 더 생각해봐. 이러지 말고. 서로 총부터 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이 개코 마지막 부탁이요. 정진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라. 현실성이 없어. 개코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요. 나가 주선을 해볼게. 두한이가 만나자고 하면 너도 만날 생각 있니? 있냐 그 말이요? 둘이 만날 수 있냐? 그 말이요? 개코가 계속 부릅니다. 진영아.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아마 영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두한이가 정말 나를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하면 피할 이유는 없다. 개코가 확인합니다. 참말이요? 그게 참말이요? 정진영이 답합니다. 그래. 개코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약속하지? 개코가 다짐합니다. 그려. 친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영아. 개코와 정진영이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개코가 말합니다. 옛날처럼 친구로 다시 갈 수 있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꼭 그렇게 할 것이요. 백의사본부. 애기보살이 말합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실지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유진산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잘 될 걸세.
미군에서 조선경찰 쪽으로 인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구만. 애기보살이 안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김우옥이 말합니다. 아무튼 10년 감수했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김두한 동지가 유일할 겁니다. 유진산이 웃습니다. 허허. 박용직이 우려를 표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조선정판사 사건 이후 공산당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박용직이 계속 말합니다. 그나마 지켜오던 작은 체면 따위는 벗어버리고 이제 모두 노골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유진산이 동의합니다. 그렇겠지. 김우옥이 말합니다. 그만큼 김두한 동지의 힘과 도움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유진산이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온 힘을 기울여 김두한 군을 미군 수사대에서 빼내온 거야. 말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란 말이야. 김우옥이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진산이 신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전평이 노골적으로 파업을 예고했어.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 말이야. 물론 공산당의 사주지. 유진산이 우려를 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네. 사회는 마비되고 말이야. 애기보살이 묻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유진산이 대답합니다. 아마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줄을 이을 거야. 사실 다 예고된 것들이었어. 그것들 하나하나가 김두한 군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네. 악순환의 연속이지. 유진산이 말을 이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좀 어려웠지만 행동하는 데는 신기할 만큼 별 지장이 없다는구만. 하하. 그래야지. 그래야 또 싸울 테니까 말이야. 애기보살이 걱정이 되는 듯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병원 특실. 이정재가 말합니다. 지난번 국군준비대 총격 피살 사건은 이걸로 다 끝났어. 이미 저쪽의 진술서는 다 받아놨어. 김두한이 말합니다. 고생했어. 이정재가 설명합니다. 몇 번 혼들내니까 다들 순순히 조서에 지장을 찍었어. 사실 뭐 일본 놈들이 썼던 수법을 썼지만 말이야. 이정재가 잠시 손가락으로 목을 긁습니다. 김두한이 말합니다. 그건 유감이구만. 그래도 고문은 안 되지. 김영사가 반박합니다. 고문 없이 누가 순순히 응해야 말이죠. 물에다 머리 좀 쳐박고 고춧가루 좀 뿌리면 10중 8구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게 돼 있죠. 이정재가 계속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걸로 곧 기소가 될 거고 검찰에서도 약식 처분을 하게 될 거야. 뭐 재판도 그렇고 말이야. 변호사만 두어 번 더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정재가 덧붙입니다. 판사들한테도 얘기가 다 되어 있다고. 공산당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거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니라 자기들 살기에도 바쁘거든. 이정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조선정판사 사건이라고. 그걸로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지. 김두한이 답합니다. 이야기 들었어. 이정재가 지시합니다. 자, 나갈 준비하게. 우미관 식구들도 오늘 중으로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김두한이 고마워합니다. 다 이정재 자네가 많이 뛴 덕이야. 나중에 술 한잔 사겠네. 이정재가 말합니다. 그만둬. 병원 신세나 지지 않도록 해. 그리고 나 경찰 생활 오래 할 생각 없어. 아무래도 장사나 좀 해야 되겠어. 김두한이 웃으며 말합니다. 장사? 하하하하. 정재 자넨 거기도 어울리지가 않아. 역시 자넨 건달이야. 건달이면 딱 체질인데. 이정재가 반박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건달을 잡는 경찰이야. 아직까진 말이야. 흐흐흐. 자, 천천히 준비하게. 의사 얘기도 나가도 된다고 했어. 경찰서. 최 형사가 말합니다. 자, 석방이요. 한동안 여기 있느라 고생들 했소. 조서도 다 끝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거 조사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소? 최 형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오? 빽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없으면 죄도 아닌 걸로 썩게 되는 거지. 김모옥이 말합니다. 아따, 나는 이놈의 이 감방만 오면 아주 몸살이 난단께. 인? 한 열흘 또 죽다 살았구먼. 거시기 우리 두한 오야붕은 어찌 됐소? 최 형사가 답합니다. 아직 호텔에 잘 계시오. 문영철이 묻습니다. 호텔? 최 형사가 설명합니다. 아, 그 경찰들이 관리하는 병원 특실 말이오. 곧 만나게 될 거요. 신영균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야붕이 뭐 그 정도는 돼야지. 하하. 홍만길이 동의합니다. 그렇고 말고. 자, 갑시다. 휘발유가 묻습니다. 저 이봐, 형사 양반, 저 그럼 저기 태릉. 국군 준비대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뭡니까? 최 형사가 답합니다. 자,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서로 쌍방이 합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신영균이 말합니다. 가시죠, 형님. 간수가 감옥문을 엽니다. 문영철이 말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태가 묻습니다. 처음? 김모옥이 설명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이. 사실 우리야 그 두한 오야붕을 쏜 정진영이를 죽이려고 양평에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라. 김영태가 동의합니다. 그야 그랬지. 김모옥이 계속 말합니다. 근디 사건도 이제 해결이 됐고 더 이상 숨어 댕길 필요도 없으니께 이제는 정진영이를 잡아야겠지라우. 문영철이 강조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영태 형님. 모든 게 진영이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가는 즉시 정진영이를 잡아야 합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일단은 오야붕을 만날 거야.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아. 나 역시도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생각이 같으니까. 신영균이 말합니다. 가자. 병원 특실. 김두한이 거울을 보면서 모자를 쓰고 멋을 내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개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요. 개코. 김두한이 문을 엽니다. 그렇구나. 아니, 왜 너 혼자 왔어? 다른 식구들은? 개코가 대답합니다. 거시기. 아, 나만 운 좋게 유치장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막 나온다고 하더마. 요 앞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김두한이 말합니다. 허허. 그래. 나도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야. 개코가 말합니다. 참거 총알을 맞고도 일찍 일어나서 천만다행이요. 김두한이 답합니다. 글쎄. 아무래도 그때 진영이가 봐준 모양이지? 이 정도로 끝난 걸 보면 말이야. 개코가 말합니다. 글까? 참말로 진영이가 그럴 수도 있었을까? 김두한이 말합니다. 그만하자. 자, 나가자. 개코가 김두한을 붙잡습니다. 아, 거시기 두한아. 잠깐만 앉어. 앉아봐. 개코가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나가 말이여.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왜 그래? 말해봐. 개코가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가 진영이 만나고 오는 길이여. 김두한이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개코가 계속 말합니다. 진영이도 이 겁나게 후회하는 눈빛이더라. 그래서 말인데. 김두한이 급하게 시선을 피합니다. 나가자. 개코가 김두한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두한아. 이 개코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여.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구 아니여. 진영이가 너를 한번 만났으면 하던디. 개코가 계속 말합니다. 그려. 두한이 너도 화가 많이 났을 것이여. 또 나가 하는 말이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린가 할 것이여. 그지만 우린 친구여. 친구라고. 개코가 간청합니다. 수표교 다리 밑거지 시절 우린 함께 친구야. 나가 두한아. 진영이 혼도 겁나게 냈어.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두한아. 한 번만 진영이 만나줘라.
한 번만 더, 한 번만. 개코의 얼굴이 슬픔으로 또 일그러집니다. 김두한이 매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개코가 애원합니다. 두한아, 제발 대답 좀 해줘. 진영이 만나고 잡다고 대답 좀 해줘야. 대답 좀 해줘. 병원 밖. 애기 보살이 묻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김두한이 답합니다. 아, 괜찮았어. 영태 형님, 영철이, 무옥이, 영균이, 만길이 다 왔구나. 고생들 했다. 우미관 패거리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형님. 우미관 패거리들이 단체로 두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김두한이 말합니다. 그래, 그래. 이러들 나라. 신영균이 개코에게 묻습니다. 야, 개코 넌 언제 왔냐?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말이야. 그동안 어디서 뭘 했어? 개코가 얼버무립니다. 응. 글쎄, 그냥 여기저기 댕기느라고. 김두한이 말합니다. 자, 모두들 나가자. 애기 보살이 제안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문영철이 반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요정에서 저녁을 먹는다면 이거 꽤 근사한 일인데? 안 그러냐, 무호가? 김무옥이 동의합니다. 아따, 그라고 말고. 어이? 김두한이 말합니다. 요정. 우미관 식구들의 저녁 식사. 매우 시끄럽습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자자자, 이거 참 오랜만에 포식을 하는구만. 신영균이 동의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영태 형님. 하하. 애기 보살이 말합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음식은 넉넉합니다. 삼수가 대답합니다. 예, 하. 김두한이 말합니다. 자꾸 이러면은 이 친구들 염치 없어서 이 집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 애기 보살이 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양껏들 드십시오. 술도 드시고요. 김영태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아, 이거 사실 해방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없이 살았어. 그동안 지내온 게 꿈만 같아. 문영철이 말합니다. 아이, 그거야 오야붕 말처럼 애국운동 아닙니까? 홍만길이 답합니다. 아, 우리가 애국이 뭔지 어떻게 아냐? 난 그런 거 복잡해서 잘 몰라. 그저 오야붕만 잘 모시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휘발유? 휘발유가 동의합니다. 아, 그럼요, 형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아, 다 그런 거죠, 뭐. 김목이 본론을 꺼냅니다. 아, 근디 두하나, 그 정진영이 말이여. 김목이 계속 말합니다. 그 거식이 여기오, 오기 전까지도 그 정진영이를 죽이자고 영태 성님하고 합의는 봤는디. 두한이 네 생각은 어떠냐? 개코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목이 말합니다.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도무지 그 정진영이를 놔두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음께. 안 그냐? 안 그냐, 두하나? 김목이 재촉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밤에 확 쳐들어가 갖고. 개코가 말립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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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직은 아니란께. 거시기 진영이도 두한이 오야붕 보고 싶다고 했단께. 아직은 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이거 마주할 기회가 있다고 그 말이요. 개코가 김두한을 쳐다봅니다. 안 그런가? 안 그런가? 두한이? 신영균이 빠르게 술잔을 비우며 소리칩니다. 개소리 집어쳐. 오야붕을 먼저 쏜 놈이야. 배신자라고. 개코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도 그러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임마. 문영철이 동의합니다. 사실이다, 개코. 이제부턴 개코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김목이 말합니다. 죽이더라고. 휘발유가 동조합니다. 죽입시다. 홍만길도 거듭니다. 죽입시다, 우리. 김영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는 봐줄 수가 없어. 없애버리는 수밖에. 개코가 애원합니다. 영태 성님. 아직은 아니여라우. 아직은 기회가 있단께라우. 그제, 그제 두한이. 김두한이 앞을 공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애기보살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안을 쳐다봅니다. 개코가 계속 부릅니다. 그제 두안이? 아니 얘기 좀 해보소. 맞지? 그지 두안이? 그제 뭐라고 얘기 좀 해보소. 그제 두안이 아 대답 좀 해. 개코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직 기회는 있는 것이지? 두안아, 두안아. 김두안이 슬픈 표정으로 개코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반대쪽으로 머리를 휙 돌립니다.